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병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네가 인간이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재밌느냐 말이다. 당장 꺼라! 남의 소식만 전하다. 내 소식은 끊겼네. 필구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그는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안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가져다 놓은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필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그곳은 그가 50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우편 가방을 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달렸던 그 길. 하지만 이제 그 길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체국 앞에서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손녀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필구는 그 액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달, 그의 삶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우유, 계란, 반찬들 모두 상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할머니 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옷가지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필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내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화장대, 책상, 모든 것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지혜는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한복들, 평상복들, 그리고 할머니가 아꼈던 스카프들. 그녀는 하나하나 개켜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자개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개함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개가 세월의 때로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편지 몇 통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사랑의 고백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개함 바닥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편지들을 모두 꺼낸 뒤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닥판이 들썩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서 낡은 우편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우편 가방? 가방은 녹슨 고리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필구는 가방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할머니 방 자개함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열쇠가 없어서 못 열겠어요.
필구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의 낡은 가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뭔데요, 할아버지? 필구는 대답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열쇠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열쇠를 받아 대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세 통의 낡은 편지와 노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주소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필구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쪽지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다 한 배달, 이제라도 마저 해줘요. 그게 당신의 진짜 은퇴식이야. 당신은 평생 남의 편지만 전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전할 때예요. 이 편지들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마이너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점수기가. 필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 넘게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면서도 정작 아내에게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자신, 무뚝뚝하게만 살았던 자신, 아내는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지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통의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박순자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경기도 파주시였고 받는 사람은 김철수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주소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들은 언제 것이에요? 30년 전. 내가 배달하지 못한 편지들이야. 필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배달 못하셨어요? 주소가 잘못되어 있었거나 집을 찾을 수 없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주소도 불분명했어. 몇 번을 찾아다녀도 못 찾으면 결국 반송을 하거나 우체국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할머니가 이걸 갖고 계셨어요? 필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이 편지들을 배달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을 때 아내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편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필구는 다시 쪽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은퇴식?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50년을 일했지만 제대로 된 은퇴식 한 번 없이 그냥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동료들과의 작은 회식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배달하러 가실 거예요? 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30년이나 지났는데 그 사람들도 이미 다 이사 갔을 거야.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필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는 편지들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고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며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쪽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은퇴식?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침 햇살이 필구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편지들을 배달하지 못했을 때의 무력감,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지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필구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밤새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 편지들 배달하러 가요. 지혜야, 그건...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다 계획을 세웠어요. 지혜는 할아버지를 거실로 이끌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첫 번째 편지, 박순자 씨.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 동네에 30년 된 빵집이 하나 있어요. 혹시 거기 주인이 박순자 씨일 수도 있어요. 필구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김철수 씨. 파주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물어봤더니 파주의 오래된 이발소 주인이 김철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지혜야, 그게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하지만 찾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필구는 손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취업 실패로 풀이 죽어 있던 손녀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박이 뭐가 대박이야?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어떨까? 영상? 네, 유튜브요. 요즘 시니어 콘텐츠가 대세예요. 특히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제목도 벌써 생각해 놨어요. 필구의 배달 사고. 어때요? 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카메라 같은 거 싫어. 할아버지, 제발이요. 저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 찍을게요. 할아버지 얼굴도 멋지게 나오게 찍을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는 거. 그 말에 필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촬영 장비도 다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영상 동아리 했거든요. 편집도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필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그 자전거를 탄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전거가 다시 타고 싶어졌습니다. 지혜야, 네, 할아버지. 정말 할 수 있겠어?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 감사해요. 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자전거를 끌어냈습니다.
필구는 헝겊으로 자전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부분들, 낡은 안장, 바래진 페달. 하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면 탈 수 있어. 나는 평생 이 자전거를 탔어. 필구는 자전거 안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자전거와 함께 얼마나 많은 길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폭염의 날, 추운 겨울날. 이 자전거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카메라를 꺼내 필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필구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자전거를 닦고 있어. 30년 전에 배달하지 못한 편지를 전하러 가려고. 필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카메라를 내리고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성공이 뭐야? 그냥 편지나 전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필구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필구는 오랜만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지혜가 해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에게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첫 번째 편지부터 배달하러 가요. 그래, 내일. 필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구는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필구는 눈을 떴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우체국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혜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카메라와 가방을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할아버지, 밥 먹고 출발해요. 지혜가 준비한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과일. 하지만 필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거 해야 하나? 필구는 다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편지들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해도 그들이 반가워할까? 할아버지,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믿고 이 편지들을 남기신 거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면접에서 수십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하잖아요. 필구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남은 인생,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필구는 먼지를 닦아낸 우편 가방을 메었습니다.
가방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의 어깨가 약해진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탔던 그 감각. 자전거는 비틀거리지 않고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지혜가 카메라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할아버지를 촬영하며 따라왔습니다. 야, 너무 빨리 찍지 마. 나 넘어질라.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필구는 그 모습을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매일 아침 이렇게 거리를 누볐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첫 번째 목적지는 성북구 도남동이에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필구는 페달을 밟으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길을 산책했던 기억. 아내는 항상 그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필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 생각나세요? 응. 할머니도 지금 할아버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성북구 도남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집들, 그리고 작은 가게들. 필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빵집이 있어요. 지혜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행복제과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일까? 가봐야 알죠. 가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자전거를 세우고 제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구는 우편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이신가요? 할머니는 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30년 전에 편지를 배달하지 못한 집배원입니다. 이제라도 이 편지를 전개속 오후 352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필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박순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설마.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필구와 지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딸이 보낸 편지예요.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보낸 편지인데 못 받았어요. 딸은 제가 답장을 안 한다고 섭섭해했고 그 일로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배달을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라도 딸에게 전화해야겠어요. 박순자는 필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딸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늦은 배달이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순자에게 인사를 하고 제과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제가 다 찍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필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첫 번째 배달. 할아버지,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지혜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구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제과점에서 편지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대박이야? 그냥 편지 하나 전한 건데.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정말 좋아해요. 감동적이고 진짜잖아요. 지혜는 빠르게 편집을 마쳤습니다. 영상 길이는 12분. 제목은 필구의 배달 사고 EP 1-30년 늦은 편지. 썸네일에는 필구가 우편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올릴게요. 할아버지, 손가락 꼭 잡아주세요. 뭐? 행운의 의식이에요. 하나, 둘, 셋. 클릭.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지혜는 채널 설명란에 79세 할아버지의 30년 늦은 배달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조회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콘텐츠가 좋으면 알고리즘이 띄워줄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파주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전하러 가는 길. 필구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아침 박순자의 눈물을 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어디 가서 밥 먹어요. 그래, 저기 식당이 보이네. 두 사람은 작은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필구는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지혜는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확인해봐요. 조회수 올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봐? 제 폰 드릴게요. 지혜는 자신의 휴대폰을 필구에게 건넸습니다. 필구는 서툰 손놀림으로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채널에 들어가자 조회수가 나타났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3,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요? 벌써 3,000에? 지혜는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조회수가 3,000회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댓글 봐요. 필구는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집배원이셨는데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다음 편 기다릴게요. 필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니. 지혜야, 이게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이 속도면 내일쯤 10만 회도 가능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파주까지는 자전거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지혜는 계속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5천에 넘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왜 이걸 보는 거야? 할아버지 스토리가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진짜니까요. 파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필구는 지도를 보며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3일 이발관.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에요. 두 사람은 이발소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손님의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필구와 지혜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발사는 손님의 머리를 다 깎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김철수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필구는 가방에서 2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편지를 배달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철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형이 보낸 편지네요. 형님이요? 네. 형은 30년 전에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저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 형도 많이 괴로워했나 봐요. 편지에 사과하는 내용이 가득하네요. 필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을 찾아야겠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필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가 아니었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필구와 지혜는 이발소를 나왔습니다. 지혜는 다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완벽하게 찍혔어요. 이번 편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지혜야, 나는 이 일이 좋아. 필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랑 함께해서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2번째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구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밤 10시 지혜가 2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필구의 배달 사고 2피, 이 마이너스 형제의 화해. 업로드하자마자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미 10만 회를 넘었고 구독자는 3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유명해졌어요. 필구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그날 밤 필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의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고맙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필구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왜 그래? 할아버지, 대박 났어요. 조회수가 50만 회 넘었어요. 필구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흥분한 얼굴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50만 회, 두 번째 영상은 30만 회를 넘었습니다. 구독자는 10만 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그리고 봐요. 댓글들도 엄청 많아요. 필구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체부셨는데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음 편 언제 올라와요? 기다려집니다. 세 번째 편지도 빨리 전해주세요. 필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지혜야, 우리 세 번째 편지도 빨리 전하러 가야겠다. 네. 근데 할아버지, 세 번째 편지는 주소가 안 보인다며요? 필구는 가방에서 세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주소 부분이 물에 젖어번졌고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명숙, 이걸 어떻게 찾아?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혜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필구의 배달 사고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편지의 주소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한명숙 씨이고 30년 전 편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제 이모가 한명숙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한명숙 할머니가 계세요. 주소 알려드릴까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한명숙인데 연락처 드릴게요. 지혜는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필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주다니. 할아버지, 사람들은 착해요. 특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오후가 되자 지혜는 가장 유력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한 시청자가 우리 어머니가 한명숙인데 30년 전에 편지를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분일까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인 것 같아요. 내일 가봐요.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광주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필구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이 편지들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지혜는 시청자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필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한명숙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편지를 배달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필구는 세 번째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명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언니가 보낸 편지예요. 언니요? 네. 언니는 3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언니는 제가 편지를 읽어주길 바랐는데 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언니의 손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가, 언니가 너한테 미안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게 돼서.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줘.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한명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언니의 마지막 말. 그것이 이제야 전해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명숙은 필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필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편지는 결국 전해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필구는 말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혜도 조용히 그를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세 번째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통의 편지를 모두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쪽지의 마지막 편지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날 밤 필구는 우편 가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방 안쪽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비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엄필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필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구는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읽을 준비가 안 됐어. 할아버지, 세 번째 영상 올렸어요. 지혜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만 회 넘었어요. 그리고 봐요, 댓글들. 필구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이에요. 제 눈물샘을 자극하네요. 이런 콘텐츠가 진짜 콘텐츠죠.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없어요.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댓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연출 아닌가요? 조회수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지혜는 그 댓글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댓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러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필구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벌려고 이러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어떨까? 며칠 후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댓글을 확인하고 다음 콘텐츠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달 광고 수익이 5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새 카메라도 사고 할아버지 자전거도 새로 사드릴게요. 지혜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취업이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야죠. 필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뜻을 따라 편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조회수와 돈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다큐멘터리? 네, 지상파 방송이에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PD님이 직접 촬영하러 오신대요. 지혜야,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이건 기회예요,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요. 필구는 불안했지만 손녀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 스태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PD,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갑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주세요. 조명 좀 더 밝게 해주세요. 감독님, 앵글이 이상한데요. 다시 잡아주세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감정을 실어서요. 필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대본대로 말해야 했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컷! 할아버지,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엔 좀 더 슬프게요. 슬프게? 네, 아내를 그리워하는 느낌으로요. 필구는 불편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연출하라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PD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음 주에 남은 편지 배달하는 것도 촬영해도 될까요? 남은 편지요? 네, 아직 편지가 더 있다며요? 네 번째 편지. 필구는 당황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아내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촬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것이에요. PD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필구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지혜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대박 날 거예요. 방송 나가면 구독자 100만 명도 금방이에요. 지혜야. 네,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편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조회수, 돈, 방송,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 할아버지, 그게 뭐가 나빠요?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행복하시잖아요. 필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감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필구는 다시 편지를 배달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가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도 조회수도 댓글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필구는 비를 맞으며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내가 평생 해온 일이야. 그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고 조회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빗길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졌습니다. 필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옆으로 튕겨나갔고 필구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야.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필구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구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배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혼자 나가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갔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지혜야, 미안하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방송 촬영도 해야 하고 영상도 올려야 하는데. 그 말에 필구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손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영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 너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나야 아니면 그 영상이야?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조회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야? 할아버지, 나는 알아. 너도 힘든 거, 취업이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한 거. 하지만 나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처음에는 할머니의 뜻을 따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조회수, 광고, 방송. 그런 얘기만 하잖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십 번 면접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취업하는데 저만 백수로 있고 이 채널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희망?
나를 이용해서 만든 희망? 이용이라니요. 저는 할아버지랑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진심? 그럼 왜 카메라 없이는 나랑 같이 안 나가려고 해?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필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혜야, 나는 피곤해. 좀 쉬고 싶으니까 가줄래? 할아버지, 제발. 가줘. 필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필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자전거도 망가지고 손녀와도 다퉜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 처음부터 이런 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에는 필구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진통제 덕분에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체국에서 일하던 시절, 그리고 손녀와 함께 편지를 배달하던 며칠 전. 내가 뭘 원했던 걸까?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커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댓글, 방송. 순수했던 목적이 흐려졌습니다. 새벽 2시, 필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혜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유튜브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그는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구독자는 80만 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그는 댓글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필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70대 할머니예요. 남편을 잃고 살 의미를 못 찾다가 이 영상을 봤어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내일부터 봉사활동 시작하려고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필구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혜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노인 착취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댓글들에 대한 반박도 많았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영상 보면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이런 거죠. 저도 할머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필구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회수와 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필구는 지혜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지혜야.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저는 너무 조회수에 집착했어요. 할아버지를 이용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필구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혜야, 너도 잘못한 게 없어. 나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할아버지보다 채널을 더 걱정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혜야, 이리 와봐. 지혜는 필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필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댓글들을 읽어봤어.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더구나. 조회수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너도 나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던 거야. 이제 다시 찾으면 돼. 근데 할아버지,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전거도 못 타시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필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요청이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상태가 궁금하대요. 라이브 방송? 네. 실시간으로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싶다고 해요. 필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해보자. 진짜요? 응.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내 마음을. 지혜는 급히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100명, 1000명, 1만 명. 순식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접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구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셨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필구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리석게도 혼자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자전거를 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자전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필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회수와 돈에 신경 쓰게 됐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손녀와도 다퉜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구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우리는 희망을 얻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번째 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전하지 못하셨잖아요. 필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직 읽지 못했어요.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필구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함께 할게요. 필구는 가방에서 네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여전히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필구에게. 필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세 통의 편지를 모두 전했겠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평생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배달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필구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남의 편지만 전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은 전하지 못했어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끓여주던 것, 추운 겨울날 내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던 것, 내가 아플 때 밤새 깨어있던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필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의 마음을 전할 차례. 세 통의 편지를 전하며 당신은 깨달았을 거예요. 전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이제 당신도 전해야 해요. 누구에게? 우리 아들에게. 필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들. 30년 동안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아들. 필구는 평생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못 전한 네 번째 편지는 바로 아들에게 가야 해요. 내가 대신 써놨어요. 우체국 사서함 245번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찾아가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직접 전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손으로. 필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집배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이제 그 사랑을 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절대 늦지 않아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점수기가. 필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화면 속 댓글창도 온통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필구는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 배달을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필구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체국에 가야 해.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찾아야 해. 지금요? 할아버지 다리가. 괜찮아. 휠체어 좀 빌려줘. 다음 날 아침 필구는 휠체어를 타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지혜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우체국.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필구는 사서함 245번 열쇠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사서함은 30년 전에 등록된 건데 아직도 유효하네요. 매년 자동이체로 사용료가 납부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등록 당시에 장기 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아내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필구는 열쇠를 받아 사서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엄준호. 필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필구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두. 여보세요? 3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준호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를 만나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필구와 아들은 몇 년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잠깐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시간 있니? 오후에 시간 낼게요. 전화를 끊고 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오후 3시 필구는 집 근처 공원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이번에는 필구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아들. 필구는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버지. 준호야, 앉아라. 아들은 필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다리는 괜찮으세요? 지혜한테 들었어요. 응, 괜찮다. 또다시 침묵. 필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편지야. 내 어머니가 너한테 쓴 편지. 아들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30년 전에 쓴 거야. 내가 20살 때였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싸웠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날. 아버지를 원망했던 날. 집을 나가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날. 그때 내 어머니가 이 편지를 썼어. 근데 나는 너한테 전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아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엄마가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잘못도 아니야.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말은 없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병원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빠가 울었어. 평생 처음 우는 모습을 봤어. 그만큼 너는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야. 아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필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나는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가난하게 키웠고 표현도 서툴렀고 미안하다.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나는 아버지로서 부족했으니까. 필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일만 했던 손. 준호야,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아들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지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신 분.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필구는 아들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삶에 대해, 후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필구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영혼은 치유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나는 울기만 했는데.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솔직한 거요. 그날 밤 지혜는 아들과의 화해 장면을 편집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화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이에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필구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몇 주 더 물리치료 받으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속도예요. 할아버지,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필구는 웃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일이요. 2달 후, 필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혜가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방영한다고 연락 왔어요. 필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지혜야, 나 오늘 우체국에 가고 싶다. 우체국요? 왜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동료들도 보고 싶고. 2 사람은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필구가 일했던 그곳. 건물은 새로워졌지만 입구의 우체통은 여전했습니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필구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필구 형? 필구가 돌아보니 옛날 후배였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남자. 석환이, 너 아직도 여기서 일하니? 네.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2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석환은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설의 엄필구 선배님이에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달 사고를 내지 않으신 분. 젊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필구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와, 유튜브에서 봤어요. 필구의 배달 사고 저도 구독자예요. 선배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필구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석환이 필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석환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큰 액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액자 안에는 명예의 전당 마이너스 엄필구 집배원 50년 근속 감사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비록 늦었지만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형님은 우리 우체국의 자랑입니다. 필구는 액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모든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체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필구는 액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상자를 열어보니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시청자들이 보낸 편지예요.
필구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70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를 보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 저도 집배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수백 통의 편지, 모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필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필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우편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까지. 여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나 없이도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웃고 즐기고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마지막 배달이에요. 당신 자신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것.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볼게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필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내가 준 이 기회로 나는 다시 살아났어. 아들과 화해했고, 손녀와 가까워졌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편지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필구의 배달 사고 마이너스 30년 늦은 편지의 기적. 시청률은 10%를 넘었습니다. 방송 후 우체국에는 집배원 지원자가 폭증했습니다. 저도 필구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집배원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멋진 거였나요? 필구의 이야기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베테랑 집배원 예우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우체국은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오래 근무한 집배원들을 기렸습니다. 어느 날 필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할아버지를 청와대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청와대요? 네,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필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수여식 날 필구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지혜와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엄필구님, 당신은 50년 동안 묵묵히 국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게 위대한 겁니다. 평범한 일을 평생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웅입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필구는 청와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필구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필구는 더 이상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전거도 새로 샀습니다. 밝은 노란색 자전거.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지혜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행의 첫날이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필구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우편 가방 대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카메라, 물병, 그리고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갈 거예요?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가자. 좋아요.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필구의 배달 사고는 이제 필구의 행복 배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늦은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필구는 더 이상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가 필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필구 할아버지시죠? 저 팬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70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필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떠났습니다. 필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갔습니다. 해가 서계속 오후 413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바다 보여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필구는 자전거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바다. 필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내가 남긴 편지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아들과 화해했고, 손녀와 가까워졌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 필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카메라 켤까요? 응. 지혜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필구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바다에 왔어요. 정말 아름답죠? 필구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1년 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남긴 편지들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필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배달하지 못한 행복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 나서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필구는 카메라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 배달 갑니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컷, 완벽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황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랑 함께여서. 필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태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필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 별들 중 하나가 너겠지? 나를 지켜봐줘. 앞으로도 계속.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보. 잘하고 있어. 계속 행복하세요. 필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필구는 두 팔을 벌려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그는 숙소로 돌아와 지혜를 깨웠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오늘 갈 곳이 많아.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행복을 배달한다는 것. 카메라를 향해 필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함께 행복을 배달해요. 자, 출발. 필구는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그의 뒤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마치 영웅 같았습니다. 자전거는 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배달을 시작하세요.